대해서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간단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다음에 혹시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장께 공개 채용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총장의 답변은 결론적으로 공개 채용이었다. 통상적인 채용 절차를 따랐고 어떠한 특별한 조치도 특별한 채용을 진행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A 교수의 부탁으로 뭐 이렇게 아름아름 했다는 식으로 말씀한 것에 대해서 그거는 학교에서는 뭐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저희 그 의원님들이 이게 그럼 채용 비리가 아니면 채용 비리 아니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냐, 논리적으로 이 두 가지 논리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였고, 뭐 총장은 거기에 대해서 뭐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저희가 그 두 사실 중에 하나, 둘 다 문제입니다. 채용 비리라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거짓말이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료가 허위인 것이 밝혀졌거나 당시에 또는 그 경력이 미달되면은 당연히 탈락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건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총괄적인 이렇게 답변은 총괄적인 브리핑을 했고요. 좀 강론으로 들어가는 브리핑 각 의원들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협의 과정에서 당시 수원여대에서 저희가 제출받은 자료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총장님과 그 중에서 평가표, 김명신 씨에 관련된 평가표의 내용을 같이 살펴봤고요. 김건희 씨는 산학겸임교원이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평가 요소보다도 산업체 경력을 가장 중요하게 봤다. 근데 당시에 김건희 씨가 제출한 이력서 증빙 자료에 보면은 산업체 경력 3개 업체에 10년으로 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대학원 전공과 박사과정 전공과도 일치하지 않지만 이 산업체 경력이 중요했기 때문에 채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가장 중요한 평가 지표였던 산업체 경력 10년이 다 허위로 조작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 만일의 경우 지금 얘기된 것처럼 서류상 10년이지만 실제 경력은 2년, 3년에 못 미치는 2년 몇 개월에 불과했다면 당시에 채용이 가능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자격 조건 미달로 채용은 불가능했다. 이렇게 총장님이 명확하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와 관련돼서 지금 공개 채용을 명확하게 실시했다라고 어쨌든 학교 측에서 그게 팩트다, 그게 사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면담한 결과로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허위 사실을 발언을 한 것이 오히려 더 한 번 강력하게 확인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 측은 이게 팩트 자체가 사실로 쭉 지금 고소도 들어가 있고 고발도 들어가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은 학교 입장에서 합당한 조처를 또 김건희 씨 채용 과정에 대해서 취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학교 측에서는 당연히 팩트만 짚는 것이 저희도 합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 서류가 명백하게 김건희 씨의 이력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자료들을 기반해서 팩트만 말씀을 주셨는데 명백한 공개 채용이었다. 이런 답변을 학교 측에서 주셨다는 말씀 앞서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지금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서가 사기죄라는 것으로 이제 판결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번에도 허위 이력서가 사기죄라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 이것도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한 것 같고요. 만약에 사법 당국의 수사가 마무리되고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학교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것도 그런 의지도 확인을 했고 저희가 촉구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 입장에서도 피해를 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학교에서도 이력서 상에 나와 있는 자료와 그리고 재직 증명서가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로 보고 학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피해를 봤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충분히 사법당국의 판결이 나오면 학교에서도 조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피해 당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학생들도 합숙권을 굉장히 침해 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명예회복이 꼭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상임 단장님이 대학 측에서는 일반적인 채용 절차에 의해서 채용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특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별도의 과정으로 채용할 때는 특별 채용 절차를 밟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경우는 그런 게 아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공개 채용 절차에 밟아서 채용을 한 것이다. 그런 얘기였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처럼 경력이 허위이거나 이랬다면은 임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채용을 안 했을 것이고 또 만약에 그 사람이 현재 채용된 상태라면은 당연히 해촉 대상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아까 제가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1월 18일 날 오마이뉴스에 나온 기사에 보면 대법원이 허위 경력이 적힌 이력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사기죄 적용을 확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보도에 따라서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것을 말씀드렸다 이렇게 이렇게. 네. 그 경우는 사실 학원 강사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대학이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최고의 단계의 교육기관에서 만일 경우 이런 학원 강사가 허위 이력을 가지고 근무하고 월급 급여를 받은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그 판결을 내렸다면 이 대학에서 허위 이력을 가지고 강사를 그것도 몇 학기를 계속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사법적 처리 대상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해당 부분을 바로 잡고 허위 경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내고 학원에서 강사로 활동한 것은 사기죄라는 판례가 확인되었다라는 내용도 1월 18일자 오마이뉴스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는 그런 판결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원님, 질문 받겠습니다. 그 학원 강사도 역시 이 교원법에 준용해서 그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는 돋보이려고 했다라는 이 허위 경력이나 어떤 허위 학력들이 지금 너무 많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물론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겠지만은 엄연한 우리나라 최고의 공직자 후보로서 허위 사실을 갖다가 유포한 점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여기를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어떤 입장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저촉 여부를 검토하실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당연히 검토해야죠. 네, 당연히 검토해가지고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것 이외에도 정치라는 게 반드시 법으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법에 법조 만들고 법에 문제가 없다면 뭐 이게 허용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치라는 것은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져야 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그것을 차분히 하나씩 모두 처리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김건희 씨가 이제 프로필 사진 촬영 모습이 유출되면서 뭐 등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분이 등판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대통령 후보로서 대통령 후보의 부인으로서 이렇게 등판을 뭐 하는 건 뭐 당연하다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과연 그러한 최소한의 자격을 갖췄는지는 본인들이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면담을 토대로 해가지고 뭐 추가 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봐도 괜찮은 건가요, 그러면은? 법적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하겠습니다. 저 혹시 그러면은 서류 전형이나 면접 전형에서 뭐 지나치게 점수가 높았다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보다 평가가 낮아야 되는데 높았다든지 이런 정황들이 혹시 발견된 게 있나요? 아니 오늘 이제 면담에서 확인된 건 뭐냐면 산학 겸임 교원이었기 때문에 평가 지표 중에서 산업체 경력, 현장 경력을 최고로 봤다. 그래서 여기 평가표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대학원은 교육대학원을 나왔고요, 그렇죠? 박사 과정도 사실 뭐 디지털 콘텐츠 관련되지만 수수료 운세 사주 관련된 이런 학위 전공을 그렇게 하신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이제 맞지 않는다. 전공에는 맞지 않지만 산업체 경력이 중요해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평가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총장님도 그걸 확인해 주셨고 그런 평가 결과를 채용됐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우리 면담 결과로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명백하게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발언을 한 것을 확인은 정확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의원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김건희 씨가 여기에서 임용이 됨으로 인해서 임용되지 못한 같은 경쟁을 했던 그렇죠. 피해자. 후보자들이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겁니다. 예.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같이 경쟁했던 그 강사들한테는 자신이 교수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일단은 좁혀서 이 부분도 공정할 수 있느냐 저희가 한번 되묻고 싶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도 학습권을 침해당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허위 경력이 확인된다면 허위 경력으로 들어왔고 그 강사한테 수업받았던 학생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분들도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은 것이고 수원여자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여자대학교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 서류만 보고 당연히 믿고 뽑았기 때문에 학교도 피해 당사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해당 내용들이 지금까지 브리핑 드린 모든 내용들이 사실로 밝혀지고 수사당국의 결정이 나오면 학교 차원에서도 명예회복을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 그런 의견도 전달하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모습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시죠. 네.